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아유르베다 진단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르베다 맥진, 즉 나디 프리크샤라고 이해하는 것과 또는 우리 몸이 주는 신호를 읽는 지혜를 알게 되는데요. 아유르베다에서 말하는 진단이란,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진단이라고 하면 병이 생기고 나서 병명을 알아내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유르베다는 이와는 아주 달라요. 아유르베다의 진단은 병이 생기기 전에 몸이 보내는 불균형의 신호를 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유르베다는 매일매일의 몸 상태를 읽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지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병이 생기는 건 트리도시아, 바타, 피타, 카파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이 균형이 무너지기 전에 몸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는 질병이 나타나기 전에 잡는 예방의학입니다. 예를 들어 맥, 혀, 얼굴, 눈과 손톱 등을 매일 관찰하다 보면 이 몸의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몸이 말하는 걸 매일매일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아유르베다의 진단입니다. 자, 맥진이란 무엇인가? 나디 파리크샤라고 하는데요. 아유르베다의 핵심 진단법 중 하나가 바로 나디 파리크샤, 즉 맥진입니다. 자, 여러분, 맥을 잰다고 하면 그냥 심박수만 생각하시죠. 근데 아유르베다의 맥진은 그것보다 훨씬 정교하답니다. 첫째, 손목 안쪽에 있는 요골동맥을 만져서 맥의 리듬, 속도, 세기, 깊이 등을 보는데요. 세 가지 손가락, 즉 검지, 중지, 약지를 나란히 대서 바타, 피타, 카파의 신호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맥을 잴 때는 반드시 다음을 피해야 하는데요. 마사지 후, 즉 마사지 하고 나면 몸의 순환이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음식이나 술을 마신 후에는 특히 알코올은 맥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햇빛에서 오래 있었을 때 몸이 열을 받으면 맥도 변하겠죠. 그 다음 불 가까이에 오래 있었을 때도 피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따뜻한 환경도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 심한 육체 노동을 한 후에는, 운동 후에는 맥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그래서 피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관계 후에는 에너지가 소모된 상태라서 정확하게 맥을 잡기 어렵답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 기운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도 피해야 하고요. 목욕 중일 때 체온과 맥박이 변한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지난 후에 맥을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맥은 굉장한 미묘한 신호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 없는 편안한 상태에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 잡는 방법에 대해서요. 손목을 살짝 굽히고 검지와 중지, 약지를 나란히 대서 맥의 깊이와 느낌을 관찰하는데요. 바타는 검지, 피타는 중지, 카파는 약지가 담당합니다. 그럼 다시 맥진에서 촉감 깊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진에서 표면적 촉감과 깊은 촉감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각각이 의미하는 장기들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끝으로 맥을 짚을 때 살짝 눌렀을 때 느껴지는 맥이 있고, 그 자리에서 깊이 눌러야 느껴지는 맥이 있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우리 몸의 표면과 심청 장기들과 연결되는 것이죠. 자, 표면적 촉감이 알려주는 장기들이 있는데요. 손끝으로 살짝 눌렸을 때 느껴지는 표면의 맥은 주로 다음 장기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왼손은 대장과 담낭, 심막. 자, 대장은 음식의 마지막 소화 과정을 다루고 있고요. 담낭은 지방 소화와 해독을 다루죠. 심막은 심장을 보호하는 막입니다. 자, 두 번째 오른손은 소장, 위, 방광을 다루는데요. 소장은 음식의 영양분을 흡수하고요. 위는 소화의 첫 단계입니다. 이 방광은 소변과 관련된 저장기관인데, 이 장기들은 보통 급성 증상이나 외부 자극에 민감한 경우에 잘 드러납니다. 자, 다음
깊은 촉감이 알려주는 장기들을 설명하자면 같은 자리에서 조금 더 세게 눌러야 느껴지는 깊은 맥은 몸속 깊숙한 핵심 장기들을 보여줍니다. 자, 왼손 폐, 호흡기 계통이죠. 좀 지그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는 간입니다. 간은 해독과 저장을 하는 곳이고요. 바타, 피타, 카파 세 번째 에서는 전체적인 체질의 균형 상태를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오른손은 심장, 생명 에너지의 중심. 자, 두 번째 비장, 면역력과 중지죠. 혈액 여가. 신장은 이제 수분 대사와 생명력 저장소. 이 장기들은 만성 질환이나 깊은 체내 불균형을 나타낼 때 반응한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대장은 폐와 연결되어 있고 담낭은 간과 연결되어 있으며 심장은 소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는 비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맥을 짚을 때 표면이 강하게 뛰면 겉으로 드러난 정상이나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 맥이 약하거나 울퉁불퉁하다면 그 사람의 체질의 불균형이나 내부 장기적인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답니다. 결국 맥진은 단순히 맥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 전체를 이렇게 스캔하는 지혜의 손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도사별 맥박의 느낌이 있는데요. 뱀이나 개구리나 이 백조에 비유해 봅니다. 아유르베다는 맥의 느낌을 아주 재미있는 동물의 움직임으로 표현합니다. 자, 바타 도샤는 금지 손가락 위치를 대는데요. 맥의 특징은 빠르고 가늘고 약하고 차갑고 불규칙하답니다. 그래서 마치 뱀이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것과 같아요. 그래 맥박수는 보통 80에서 100회 1분에 그렇게 제법 빠르게 지나가죠. 자, 그 다음 피타 도샤에는 중지 손가락의 위치를 말하는데요. 맥의 특징은 뜨겁고 규칙적이며 튀는 느낌을 가지는데요. 개구리가 탁 뛰잖아요. 이러한 느낌과 비슷해서 맥박수는 70에서 1분에 80회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카파도시아 약지 손가락 위치인데요. 맥의 특징은 느리고 안정적이며 부드럽고 따뜻하며 규칙적이랍니다. 백조가 유유히 떠다니는 느낌 아주 부드러운 둥글게 느껴진답니다. 이 맥박수는 60에서 70회 분으로 1분에 이렇게 가장 느리는 거죠. 셋 중에 이 세 가지 감각을 익히면 환자의 몸에 어떤 도시아가 과도하거나 부족한지 알 수 있어요. 자, 나이에 따른 맥박수 한번 볼까요? 자, 나이대별로 정상적인 맥박 수치를 한번 보면 이거는 지극히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한 160회. 자, 1분에 엄청 빠르죠. 그 다음 출생 직후의 아기는 한 140. 자, 생후 1년까지는 한 1분에 130회 뜁니다. 자, 1세에서 2세는 100회. 3세에서 7세는 90회, 8세에서 14세는 80회, 성인 평균은 보통 우리가 1분에 한 72분, 1분에 72회 정도 뜁니다. 자, 노년은 이제 1분에 65회. 자, 우리 몸이 아플 때 열이 있거나 감염되면 120회가 뜁니다. 그래서 이게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 전에도 이게 160회,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이렇게 다가옴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거나 맥박은 점점 느려지다가 병이나 죽음을 앞두면 다시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뿌라나, 즉 생명 에너지의 흐름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아유르베다는 설명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르베다에서 진단은 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라고 해요. 맥을 통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매일매일 읽는다는 거죠. 그것이 아유르베다의 치유와 예방의 핵심입니다. 오늘 최종 아유르베다 진단법 강의를 통해 여러분도 맥을 읽는 작은 연습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아유르베다는 몸을 관찰하는 삶의 습관입니다. 그동안 이 시간 올 때까지 아유르베다 강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